안녕하세요. 1995년도에 중국의 상하이방이라는 장점이 있는 신이민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국가나 그 다른 나라에 중국 사람이 많이 가가지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이게 전 세계의 중국 영향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한국에 있는 대통령들은 상당히 그 친중적인 행보를 합니다. 이거는 이명박 시절인데요. 2008년도에 그 일반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그 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별정직 공무원 자리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법을 바꿔요. 이명박 시절에. 그러니까 이명박은 상당히 세계화 세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박근혜 시절이 됐을 때도 그 12만 명이나 국적 취득을 한 중국 동포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중적이었어요. 박근혜도. 그래서 중국몽에 대해서 칭화대에 가서 연설을 한 게 2013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전승절 70주년 그 기념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거기, 중국의 힘에 그 자리를 함께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고 논란거리가 있었을 때, 나경원이 당시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경원이 참석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석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허경영 씨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허경영 씨가. 근데 어쨌든 나경원도 상당히 친중적이고 그 이유는 배경에는 홍석현 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한에 대해서 현행법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 문재인 씨는 1대1로 함께하겠다 이런 걸 확실히 했고요. 그리고 또한 채널 A도 상당히 친중적인 데가 있어요. 아마도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도 중국 공산당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대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20만 원짜리 올림픽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년짜리 복수 비자를 준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픈된 그런 정책을 취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동영상에서 주택 다수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753채나 갖고 있다. 591채나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이 끼어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지금 수천만 채의 빈집이 있거든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그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그냥 투자 개념으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은 상당히 이중적이라 일본에서
사드 배치를 했을 때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아오모리현하고 gyuto에 배치되어 있다는 데인데 그것은 침묵했으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하는 것은 좀 웃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회계 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이 없는 그런 회계장부를 갖고 있다는 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비 기업이 꽤 있다는 겁니다. 국유 기업일수록 그렇다고 그래요. 특별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지방 부채 규모를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최근 자료입니다. 이것은 2020년 11월 자료예요. 그리고 또한 부실은행 정리 때문에 2조 원을 중국 정부가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부채 통계가 굉장히 허구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 중국 주식에 투자라는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어드바이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재 한국은 젊은이들까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확실한 현재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문제점은 분식회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공기업일수록 특혜를 주기 때문에 거기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과잉 생산이나 중복 기업들이 있어서 좀비 기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정부가 대출을 해줘서 연명하고 있다는 것,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근 자료인데 이런 것을 한국의 그 주식시장을 어드바이즈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껏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굉장히 친중적입니다. 그것은 세계화가 소로스나 빌 게이츠가 말하듯이 중국 중심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중심이 된다. 그래야만 그 전자식 전체주의를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을 생각하는 그런 참 보수세인 정치인이 참 드물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허경영 씨를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삼성의 굉장히 친삼성적인 면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보수세가 진짜 한국은 드물어요. 근데 가령 친중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세계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홍준표 씨가 경남지사 시절에 만든 달력인데요. 일본 천황 탕세일이 있다든가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한국은 보수세 자체도 그 한국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경영 씨를 괜찮은 정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매스컴을 쥐고 있는 것이 홍석현, 그리고 문재인, 친중 세력들이 매스컴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허경영 씨에 대한 지지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때문에 제가 허경영 씨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한국에 현재 나타나는 매스컴을 쥐고 지지율을 굉장히 허구적으로 발표하는 이 사태를 우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 수개표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정치인이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 또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든가 또는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든가를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상한 친중 세계화 세력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정치인들을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지표예요. 그리고 물론 박근혜를 누가 탄핵했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누가 친중 세계화 세력인가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거론한 올바른 쪽에 한국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뭉쳐야 됩니다. 현장 수개표를 위해서 뭉쳐야 되고 또 그 엉터리 지지율 조사 발표를 반대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